그래서 어떤 의사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콜레스테롤을 그냥 쉽게 우리 몸에 있는 전깃줄이라고 생각하래요. 세포와 세포를 연결해주는 전깃줄. 그러면 그 전깃줄이 찌지직 고장이 나면 콜레스테롤이 잘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건 염증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염증 조절 역할을 해주는 게 콜레스테롤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 그 콜레스테롤이 사실 단백질이랑 만나면서 중성지방이 되고 LDL이 되고 HDL이 되고 하는데,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건 뭐 병원에서든 뭐 이런 강의 속에서도 LDL 콜레스테롤에 대한 위험성을 많이 강조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금 양심 있는 의사분들이 말씀하시길 콜레스테롤 수치보다 더 중요한 건 중성지방 수치. 중성지방 수치가 근데 중성지방은 다행히 음식으로 식이요법으로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성지방이 뭐 중요성이 좀 덜 떨어진다 이렇게도 말씀하시는데, 왜냐면 LDL은 약으로 이게 관리가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중성지방 수치, 그 다음에 총 콜레스테롤. 혹시 여기 총 콜레스테롤 수치 아세요? 총 콜레스테롤 수치 원래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250까지는 괜찮다고 해요. 250까지는 약 안 먹고 관리가 가능한데, LDL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는 원래 막 저도 LDL 콜레스테롤이 지금 130 아래로 떨어왔지만 그 의사분이 그러시더라고요. LDL 콜레스테롤도 입자가 큰 LDL이 있고 입자가 작은 LDL이 있습니다. 이거는 따로 LDL 검사를 따로 하셔야 돼요. 근데 입자가 큰 LDL 같은 경우는 쏙쏙쏙 빠질 수가 있는데, LDL은 혈관벽에 작은 LDL은 혈관벽에 달라붙어서 청소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LDL이 그래서 위험하다고 하는 거고, 사실 그리고 HDL은 제 역할을 하려면 60 이상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60 이상. 그래서 본인들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어떤 분들은 혈압은 뭐 다 아시더라고요. 본인들의 혈압은. 그런데 콜레스테롤 수치를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이 제천은 방송이 CJB 청주 방송이 나와요. 청주 방송이 나오는데 그 뉴스가 나오는 그 전에 공익 방송을 해요. 드디어 본인의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아세요? 이러면서 방송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 방송을 보면서 유니스티가 정말 선구안적 그게 맞구나, 선구안적 회사가 맞구나 하고 깜짝 놀랐던 적이 있는데, 그래서 콜레스테롤의 중요성을 좀 잠깐 설명드렸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하루에 심혈관 질환으로 170명씩 사망하는데 우리나라 자살자 수보다 5배 많아요. 하루에 우리나라는 자살자 수가 36.5명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20대 때 굉장히 힘들었다 그랬잖아요. 제 친구가 자살했어요. 저랑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그때 이제 지금도 그 친구가 아른아른 거려요. 왜냐하면 너무 예쁘고 너무 정말 여성스럽고 저랑 그냥 베프였어요. 제 영혼과 같은 단짝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그렇게 세상을 떠나면서 저는 이제 식음을 전폐했죠. 가장 친한 사람 친구가 말도 없이 이렇게 가버리면 배신감이 막 느껴져요. 그리고 나도 막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때 제가 다른 공부하고 있었던 게 있어서 에이씨 어차피 뭐 인생 이러면서 정말 막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의 부모님은 아직도 힘들어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무남 동료였거든요. 그래서 이 자살이라는 게 나는 떠나면 그만이지만 남아있는 사람 정말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의 죽음을 느끼면서 제가 알기로는 그 친구의 아버님이 심혈관 질환으로 지금 많이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걸 제가 전해 듣긴 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심혈관 질환이 하루 170명씩 사망을 하고 있는데, 다행히 이제 우리 1990년대 이제 스타틴 계열 LDL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약이 이제 출시가 돼서 지금 아마 여기 고혈압약 드시고 계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예전에 이철 강사님 오셔가지고 저분은 관상부터 고혈압 환자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는데, 제가 오늘 신호 대기하고 있는데 그런 관상부터 고혈압 환자 아저씨가 이렇게 지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직업정신이 막 발휘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요거는 조금 의미 있는 논문입니다. 왜냐면 이거 되게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건데,
이거 제가 그 내과 의사분이 포항인가 어디서 그분도 경상도 분인데 그분이 의사를 그만두셨어요. 왜냐면 환자들이 너무 많아서 환멸을 느낀대요. 이분은. 그래서 안 되겠다. 나 양심 의사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의사를 그만두고 유튜버를 하시는 의사분이신데 이분이 일본 교수님이세요. 이분이 스타틴 시대 폭식이라는 논문을 쓰셨는데 10년 동안 우리 유니시티처럼 임상을 하셨어요. 여기 잘 보시면 이게 파란 게 스타틴을 먹은 분들, 아마 고혈압 지금 고지혈증 약 드신 분들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이제 약을 먹은 사람, 빨간 게 약을 안 먹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처음에 선생님 약 드셔야 돼요 병원에서 이렇게 처방을 받으면 놀랜대요 사람이. 또 아무 증상이 없는데 내가 약을 먹어야 된다 그러면서 처음에 이게 지방, 비만 환자예요. 이렇게 조심한대요. 근데 이제 스타틴 약을 먹으면서 LDL 콜레스테롤이 조절이 되잖아요. 그래서 나 건강하네, 피검사상 정상이네 이러면서 그냥 막 먹는데요. 저기도 지방,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유니시티 지방 말고 정말 포화지방 같은 그런 지방들을 막 먹은 거예요. 그래서 약을 먹지 않은 사람보다 더 수치가, 지방에 대한 포화지방 소치가 더 많아지고 비만에 대한 소치가 더 많아진 걸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근데 웃긴 건 LDL 수치는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약을 먹으니까. 그런데 약 먹는 대신에 자기 관리를 안 하는 거야. 그냥 건강하다 생각하고 환자들이. 그래서 이것을 10년 동안 추정해서 결론을 내린 게, 우리 의사 선생님들은 약 드세요 하고 환자 개인에 따라서 식이요법을 권장하는 의사 선생님은 안 계세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교수님이 스타틴 사용이 식이원장 사항을 따를 필요성을 약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스타틴에 의해서 LDL 수치가 급격하게 낮아졌다는 것을 인식한 환자는 식이 조절을 추구할 동기를 잃었을 수도 있다. 나 건강하니까 그냥 약 믿고 막 먹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 개인이 스스로 식이요법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이 교수님이 이 논문에 쓰셨는데, 우리 유니시티 C+ 논문지 다 올라갔잖아요. 이 교수님이 거기에 다 올리셨어요. 이 논문 하나로. 그래서 엄청 유명한 교수님이 올리신 거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식이요법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를 알아보기 전에 우리 회사의 독보적인 3가지 기술을 알려드리면, 냉압 추출 공법, 뜨거운 곳에서 열을 가하지 않고 특정 성분을 추출하는 공법, 제조 배합 기술, 천연 성분의 흡수와 효과를 위한 조합과 목표 함량을 최적치로 제조해줘 35 나노 공법. 예전에 어떤 분이 우리 유니시티 제품을 C+를 욕조에다 싹 풀면 그게 피부에 다 흡수가 될 정도로 35 나노 공법이 정말 정밀하다 이렇게 설명하신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최초 PDR 약학서전에 지금 현재까지도 19가지 이상 제품이 올라가 있고, 지금 이거 PDR 약학사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PDR 약학서전 제가 유니시티 제품 처음 먹기 전에 이걸 자꾸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뭔데 해서 제가 단순하게 네이버에 이걸 쳐봤더니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거짓말해요? 그랬더니 구글에 들어가면 다 나온다 해서 구글에 제가 유니시티 쳐서 정말 저는 하나하나 다 찾아봤어요. 거짓말인지 아닌. 그 정도로 저는 좀 다 좀 세심한 성격이기도 하고 약간 부정적인 성격도 있어서 그걸 찾아보고 나서 이게 진짜였구나. 그래서 내 몸을 그렇게 낫게 했구나 라는 것을 제가 제 스스로 검증을 했었고, 그러면 식이요법을 의사들도 해주지 않는 식이요법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냐. 그래서 제가 아까 제 병을 고쳐준 제품 C+, 여기 보시면 이제 C+의 기전이 5가지가 보실 거예요. 식이섬유, 식물스테롤, 폴리코산을, 국화콜 추출물을 열심히 드신 C+를 먹었더니 지금 사장들이 혹시 드시고 계실지 모르는 스타틴과 임상을 했더니 이렇게 안 좋은 콜레스테롤 31%를 낮춰주고 29%는 좋은 콜레스테롤을 올려주었다라는 걸 보실 수 있고, 요즘 이제 오메가3 안 드시는 분 안 계실 거예요. 오메가3는 이제 불포화지방산은 우리 몸에서 생성이 안 되기 때문에 제품을 통해서 드셔야 되는데, 중성지방이 아까 우리 콜레스테롤보다 더 중요한 게 중성지방이라는데, 중성지방 수치를 개선해 줄 수 있는 게 오메가3고, 그 다음에 이제 스피루린, 피에 혈액을 원활하게 공급해주고 피의 혈관을 청소해주는 애, 얘는 피에 영양을 주는 애, 강알칼리솔 제품으로 세포 벽이 없어서 95% 세포 흡수율이 있어서 체질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두부보다 9배 많은 철분, 심취, 단백질. 저 이거 처음에 외우느라고 되게 힘들었어요. 네. 그래서 근데 이걸 먹어보니까 외우는 것보다 먹어보면 사실 제일 편하거든요. 먹어보고 체험해보면 이 제품이 좋다라는 걸 느끼실 수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체질 개선에 좋다 해서 저희 딸이 지금 저 와 있지만 저희 딸이 약간 닭살 피부예요. 근데 이제 요거를 아침에 세븐이랑 같이 까서 먹여요. 그랬더니만 한 지금 1년 조금 안 되게 먹였는데 닭살 피부가 엄청 부들부들해지고 원래 하얀 피부였지만 닭살 피부여서 조금 만지면 감촉이 별로였는데 감촉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고 요것도 그냥 제가 재미로 한번 넣어봤습니다. 아까 C+를 임상한 병원이 여기 쫙 다 나와있죠. C+ 임상한 병원이 그런데 이게 메이오 클리닉이라고 미국에서 1등한 병원인데 이 병원의 특징이 있어요. 이 병원이 동양의 한방을 도입한 병원이에요. 침과 한방, 그러니까 한방과 양약을 같이. 그래서 저기 메이오 클리닉은 환자 중심이에요. 우리는 의사 중심이잖아요. 의사 이렇게 뽑아 먹으려고 하는데 여기는 환자 중심. 그래서 환자 만족도를 조사를 했더니 이제는 미국은 워낙 선진국이어서 예전에 그거 아시죠? 라이언 일병 구하기 영화. 미국은 그렇게 한 명의 군인을 위해서 군인 수백 명을 투입할 정도로 인간의 개개인에 대해서 되게 인권주의가 강한 나라인데 저 메이오 클리닉이 그렇대요. 의사들의 논문이나 뭐 이런 것도 좋지만 환자의 그 만족도를 굉장히 높게 평가해서 메이오 클리닉이 1등을 했고 우리나라 병원도 꽤 순위가 높은 곳에 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한 번씩 아프셨으면 가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 병원도 높은 병원에 좀 속해 있고 자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은 아닙니다. 이건 이제 브라질 사람인데 온몸에 다 기생충이에요. 네. 그 다음에 이것은 미세먼지를 흙으로 표현했을 때 우린 하루에 미세먼지를 이렇게 많이 먹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한국의 미세 플라스틱 섭취량이 하루 16개라는데 제가 얼마 전에 왜 우리 사회적으로 좀 이슈가 됐던 서희초 교사 사건 이런 거 이제 아이들 때문에 문제가 난 사건이 있었잖아요. 유퀴즈에 보면은 서울 아산병원의 소아정신과 의사님이 나오셔서 지금 이제 한국에 미세 플라스틱이 너무 많아서 자폐아나 ADHD 아이들이 예전에는 200명 중에 한두 명이었는데 이제는 100명 중에 3, 4명이다. 그래서 이걸 수치로 따지면 초등학교에 한 반당 한 명씩 있을 수 있대요. 그게 바로 미세 플라스틱 때문에 그렇게 아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미세 플라스틱 속 안에 우리 성장기 아이들의 호르몬을 교란시키는 물질이 있대요. 그래서 왜 전자레인지에 일회용품 데워 먹으면 거기서 미세 플라스틱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게 근거가 없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 맞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루에 얼마나 그러니까 미세먼지 예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많이 썼지 코로나 때문에 많이 썼지 미세먼지 심해서 쓰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아마. 그치만 미세먼지를 하루에 이만큼씩 드시는 거예요. 드실 수 있으시겠어요? 못 드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이를 위해 저를 위해 마스크를 꼭 쓰고 다닙니다. 근데 이 브라질 사람들이 이게 브라질이 좀 날것을 음식을 좋아한대요. 그래서 이렇게 온몸에 기생충이 많은 걸 보실 수 있고 그래서 클리어스틱 플러스